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누구보다 기구한 삶을 살아온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친가 식구들을 비롯해 남편, 자식,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가 줄줄이 사연자분을 기망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벌써 제 삶이 지친 것 같습니다. 제 나이에 저같이 살아온 사람도 없을 텐데 전 왜 그리 살았을까요? 제가 부족해서였겠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였겠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제 삶을 되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네가 선택했잖아. 여태 참고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유가 뭐야? 결국 넌 이기적인 거야. 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남은 내 삶을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싫다고 발 빼고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20살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삶의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 나이 13살, 15살에 차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천내 고아가 되자 할머니는 저를 친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외가도 있었지만 워낙 사는 게 어려웠고 외할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저를 거둘 거라며 외가에는 평생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가와 친가는 서로 끝과 끝으로 먼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가 식구들을 볼 일도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가로 가게 된 전 예상과 달리 옳은 양육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할머니의 잔심부름과 집안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뒤 학원은커녕 집안일을 하며 할머니의 팬티까지 손빨래로 모두 빨아내어야 했고 밥도 할 줄 알아야 했고 국도 찌개도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말로 대충 알려주시며 왜 맛있게 하지 못하냐고 하셨지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막내 고모가 조카를 낳자 고작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고모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라고 했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고 나면 고모네 가서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기 옷은 매일 삶아 빨고 애기 용품들도 삶아서 소독하곤 했어요. 미역국 끓이는 법도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네요. 고모는 꼼짝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제게 시켰습니다. 제가 서툴러 잘 하지 못하면 소리를 질렀고 조카가 울면 빨리빨리 안아서 고모 곁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데 제가 조금만 굼뛴 것 같으면 짜증을 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벌씩 옷을 갈아입는 조카의 옷은 나올 때마다 빨아야 했고 모아서 삶아냈죠. 작은 손으로 빨래를 짤 때면 손이 다 아렸어요.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키웠겠지 싶으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 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기댈 곳 없었기에 꾸역꾸역 살아나갔어요. 내 삶은 버팀, 오로지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알바를 하다 만난 오빠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연애였고 마지막 연애가 되었지요. 제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오빠에게 너무나 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던 오빠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아무것도 몰랐던 전 덥석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20살의 제게 25살의 오빠는 어른 같았고 듬직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녀의 돈 좀 만져보겠다 싶었는데 홀랑 시집을 가버리냐고 제게 쌍욕을 하셨고 그런 할머니에게 등짝을 후려맞으면서도 저와 결혼하겠다는 오빠를 보며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오로지 이 사람에게로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선 절 반대했어요.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변변치 않은 직업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부터 제 배경들 때문에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기에 그저 전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남편에게 잘하겠다
가정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도 잠시, 의외로 얼마지 않아 허락을 해주셨고, 제가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 저희는 동네의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금은 비록 서로 가진 게 없어 가난하지만 결혼 10주년 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가자고요. 아직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였지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몇몇 제 친구들만 왔지 친척이라곤 멀리 살고 있는 이모네만 왔었네요. 서러웠지만 그래도 이모라도 와주심에 감사했어요.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아이가 찾아왔고 입덧이 심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고 매일 저녁이면 다리에 마사지에 아이에게 태담도 해주며 저와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왜 그리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던지요. 옆 침대의 산모는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는 따뜻한 말도 해주고 아이가 널 꼭 닮았다는 이야기도 해주는데 그때 전 덩그러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짐을 가지러 간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딸을 낳았다며 오지 않으셨거든요. 안 그래도 출산하고 호르몬이 급격히 바뀌어 감정 기복이 심한데 아이를 낳고 살았고 부모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 숨지게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출산을 하고 바로 일터로 복귀할 순 없었습니다. 몸 회복도 되지 않았고 아이가 어렸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니 혼자 벌어도 괜찮다고 아이만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전 남편의 그 말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 제게 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처음엔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던 남편이 나중엔 제게 욕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왜 이러냐고 하면 네가 일하느라 힘든 자신의 마음을 아냐고, 남의 밑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 줄 아냐고, 남편도 아빠도 다 너무 부담되는 역할인 거 아냐고 합니다. 그땐 그냥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군 했기에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폭발하는 날들이 잦아졌고 결국 전 아이가 돌이 되자마자 놀이방, 요즘으로 치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댁이 한 동네에 있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아이만은 봐주지 않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갈 때면 아이에게 참 많이 미안했어요. 유독 저에 대한 애착이 유별났던 아이라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놀이방에 들어가면서 아이도 울고 놀이방을 돌아서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2달간을 우는 아이를 들여보내다 보니 아이가 울지 않고 들어가는 시기가 오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이제 겨우 적응하고 어린이집에 좀 다니고 저도 일이 손에 좀 붙을 때쯤 되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우리가 아직 젊으니 그렇게 둘째는 천천히 갖자고 했지만 술만 먹고 오면 들이대는 남편으로 인해 덜컥 둘째가 생기고 말았지요. 둘째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입덧하는 기간은 어쩔 것이며 아직 어린 첫째도 케어해야 하는데 어쩌지 싶었습니다. 솔직히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마음 먹고 간 병원에서 본 아이의 심장을 보자니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하나 믿고 제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아이에게 그럴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 가족이 소중했기에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별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부부 사이가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부쩍 없어졌더군요.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빠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늘 힘들다는 말만 하고 반찬 투정과 지적질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에 이번은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색의 배를 하고도 전 시댁에서 김장 120포기, 한 포기를 4쪽으로 나누어 김장을 했으니 총 480쪽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김장하다 아이가 나오길 바랄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게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전 종일 앉아서 김장을 했고 남편은 딸아이와 마당 한켠에서 종일 놀아줍니다. 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등한시하면서 딸은 참 예뻐했어요. 제 핏줄이라 그런 거겠지요. 그나마 딸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위안을 삼으며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을 출산했지요. 둘째로 아들이 태어나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 말이에요. 이제 나도 시댁에서 인정을 받나? 이제 시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시려나? 이제 남편도 다시 날 사랑해 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태어내 집으로 돌아와 홀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온종일 아이도 혼자 보았고 미역국도 혼자 끓여 먹었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내었습니다. 아, 달라진 게 하나는 있었네요. 아들을 낳자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희 아들을 물고 빨았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때가 되면 제게 밥을 차려내라고 했어요. 젖 먹는 저희 아이를 보며 많이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내 어미 뼈골까지 빨아먹는다 생각하고 잔뜩 먹으라고 하셨지요. 응가를 한 아이를 보며 소화도 이리 잘 시키냐며 기특해 하셨고 이내 저를 불러 기저귀 갈라고 엉덩이도 물로 씻기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제게 천 기저귀를 쓰고 햇볕에 바싹바싹 말려 사용하라고 하셨지요. 제가 어머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아무것도 몰라 저런다며 어디서 천기저귀를 끊어와 저 몰래 아이에게 채워놓고 아이가 용변을 보면 제게 가서 손빨래 하라며 던지곤 하셨습니다. 딸 땐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 아들 낳아 놓으니 하나부터 10까지 혼수의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겐 뒤에 숨을 수 있는 엄마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아빠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없었으니 그저 아이들과 이 집에서 함께 지내려면 그런 대우와 모욕과 구박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에도 전 늘 빠져 있었습니다. 제겐 이야기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 아이들만 여행을 다녀오더군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서 엄마는 그냥 여행에 함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리 바보같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하기만 한데 전 그저 한없이 한쪽에 쭈그러져 있던 쭈그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 돌아보니 전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이긴 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의 삶이 그렇긴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지금도 여자들은 많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없어졌다는 것은 제 삶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 시댁 식구들 사이에 제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늘 제가 있어 왔지만 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도 절 엄마라며 따랐지만 제가 없으면 할머니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집 아이들처럼 제게 많은 애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어머님은 제가 아이 키우는 것이 서툴다며 툭하면 아들을 3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시댁으로 데리고 가 키웠고 하루는 제 딸이 시댁으로 가는 어머님과 제 동생을 보더니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해 저만 두고 모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럴 때면 남편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편했어요. 집안일에 육아에 지쳐 있었기에 그냥 날 좀 쉬게 해주시려고 저리 말하고 데리고 가 봐주시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게 아니라 제가 못마땅해서 애는 제대로 키우려나 미덥지 못해서라는 핑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던 거였어요. 그 어려서부터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를 더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 아이들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되었던 거였지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냐고요? 제가 그냥 아이들을 두었겠습니까? 하루만 안 봐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분명 조금 전까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음에도 내 새끼라 그런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귓가에 아이들의 소리가 맴돌고 방에서 아이들이 우다다다 뛰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자 어머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 안에서 왜 왔냐고 묻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애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하루 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좀 쉬었고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더는 안 되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니 뭐? 네가 뭔데 내 새끼들을 데리고 간다 만다 그러니? 내일 애들 데리고 바닷가에 콧바람 쐬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애들이 너 따라가겠니? 어머님, 내일 애들 유치원에서 행사도 있는데 그럼 결석을 한다는 것일까요? 유치원 그거 결석한다고 무슨 일 아니? 얘들아, 내일 유치원 갈래? 아니면 할미랑 바닷가 갈래? 어머님의 그 질문에 아이들은 당장에 바닷가에 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어머님, 그러면 애들 얼굴만 보고 갈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요. 됐어. 그냥 가. 뭘 얼굴을 보고 간다고 그래. 라고 하며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밤 11시까지 기다리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기다리는데 아직 안 와서요. 뭐야? 내가 어디면 왜? 들어가고 싶을 때 알아서 들어갈 거야. 내일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바닷가 간다는데 당신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냅둬. 엄마가 어른이 알아서 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내 새끼들이라면 껌뻑 죽잖아. 날도 좋으니 바닷가 보여주고 싶은가 본데 그걸 뭘 너 같은 거 허락을 받고 가야 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애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시고는 보여주시지도 않으시네. 네가 엄마인 게 뭐? 우리 엄마는 애들 할머니야. 엄마가 알아서 하게 둬. 애들도 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해. 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립니다. 이후 전 철저히 가족들에게서 외면되었습니다. 아이들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그들끼리 사진을 찍었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명절이면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게 왜 그런 대우를 받고도 그러고 살았냐고 묻는다면 그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언젠간 그들이 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옮겼는지 아이들의 주소지도 시댁으로 옮겨 아이들의 학교도 시댁 앞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더군요. 시댁에는 아이들의 방이 생겼고 우리 집보다 더 아이들을 위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금야금 남편은 아이들의 짐을 시댁으로 옮겨 두었더군요.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애들 안 데리고 와요? 우리 애들인데, 내 새끼인데 왜 애들을 시댁에 두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야, 너보다 우리 부모님이 애들 더 잘 키워. 지금까지 봐놓고도 모르겠냐? 넌 그냥 돈 벌어서 애들 학비나 보태.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하냐? 내가 키우면서 돈 벌면 돼. 대체 왜 애들을 데려가서 보내주시질 않는데? 왜? 애들 핑계로 당신도 집에 거의 들어오질 않잖아. 대체 이게 뭐야? 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애미 애비 없이 자란 티가 난대. 그래서 우리 애들 못 맡긴대. 그런데 내가 봐도 너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잘 키우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내 애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키우겠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애들한테서 점점 내 존재가 없어져. 그걸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엄마인데 왜 엄마의 자리를 빼앗아? 여보, 오빠, 이건 아니잖아. 그간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실 때마다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매번 대답도 하지 않으셔. 본인이 힘들 때 하루 이틀 애들 보내놨다가 애들 유치원 가서 본가로 데리고 가 버리셔. 그러더니 이젠 애들 주소까지 이전해서 아예 키우시겠다네? 내가 애들 주소 옮겼어. 뭐 거기서 거기지만 엄마 집이 애들 학교랑 더 가깝잖아. 야, 나도 아빠야. 내가 알아서 해. 그만 묻고 따져.
아, 시끄러워! 남편은 그렇게 또 집을 나가고는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도 문전박대를 했고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보았지만 시댁에서 학교 정문이 보이다 보니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나타나 절 쫓아내셨습니다. 누가 보면 애버리고 도망간 며느리가 나타난 줄 알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절 엄마라고 불렀지만 제게 애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내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제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너무 화가 나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세게 문을 두드리자 어머님은 기가 막혀 하며 문을 여시더군요. 무식한 것! 어디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 어머니, 애들 제가 다시 데리고 갈 거예요. 이건 유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면 다니? 유괴? 네가 진짜 미쳤구나. 애들이 너한테서 뭘 배우겠니?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가 조실부모를 했는데 뭘 알아서 애들을 키우냐고.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어머니, 저 조실부모 했지만 그래도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키우고 있었다고요. 제가 못 믿어오신가 본데 하지만 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아, 됐어! 보온도 없이 자랐는데 뭘 가르치고 뭘 키워? 너 기억나지? 내가 너 처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거. 내가 널 받아준 건 젊으니 건강한 애 잘 낳을 것 같아서였어. 넌 네 할 일 다 했으니 엄마로서 애들 밑에 들어갈 돈 벌어오면 되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내가 알아서 잘 키워. 그만 가라. 아이, 꺼지라고! 어머님은 절 문 밖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연자분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기가 막히기만 한데요. 다음 이야기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